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요즘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다, 주식시장 더 간다, 홀딩해라, 이런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향방도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지난 6월 저점 이후에 7월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7월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 고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4200선까지 넘어섰는데요. 일각에서는 4200이 마지노선이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된다, 연말에는 최고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초록색 점선이 추세선인데요.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 거의 다다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보면은 반등 막바지다,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에 반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해졌다, 기업 실적은 큰 하락을 촉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업 실적이 큰 하락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실적 시즌부터는 기업 실적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자, 이번 반등을 쫓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다.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반등이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자,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실적은 이런 것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현실을 인식하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 둘 다 기업 이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 실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곧 다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약세론을 펼쳐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입니다. 반등의 마지노선은 4200까지다 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지금 4200을 넘어서 4300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4300 부근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많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200이 마지노선이라고 봤고 4200 부근에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부터는 패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BTIG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하락을 한 것에 50% 이상을 되돌렸기 때문에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이제는 장기 상승 과정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TIG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하락장을 돌이켜 봤을 때,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하락폭의 50%를 되돌린 이후에는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조정을 하더라도 얕은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새로운 강세장을 만들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60% 이상의 확률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들은 양호한 상태이며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블랙록과는 조금 대조되는 견해인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며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CTA 펀드와
리스크 페리티 펀드는 계좌를 채워야 된다. 비워놓은 계좌를 계속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을 확인했다는 견해를 내비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을 펼치고 있는 펀드 스트레치입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8월 CPI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패드가 강한 긴축을 할 명분이 더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라면 시장은 더욱더 가파른 기세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약세장은 이미 끝났고 연말에는 사상 최고가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심리가 개선되고 패드가 강한 긴축을 한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 중에서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상승할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말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외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맞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뜻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미국 주식의 동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과 동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여기 봉 차트가 S&P 500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연말부터 한국하고 S&P 500 비슷한 궤적을 그리다가 6월 달에 과도하게 하락하고 나서 조금 상승이 부진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강하게 반등한 거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약하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 어쨌든 이 괴리가 메꿔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지금 200일선 근처에 와 있는데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00일선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격언을 토대로 시장을 파악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격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환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시장에는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좀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중과 반대로 가라. 명언이죠. 다른 모든 투자 자산에도 마찬가지죠. 대중과 반대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느냐, 8월 15일 날 오후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뭘 팔고 뭘 샀냐 보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최근 한 달 동안 테슬라를 가장 많이 팔았고, 그리고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두 번째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가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숏 QQQ는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하락에 베팅했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테슬라 차트와 나스닥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숏 QQQ 차트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숏 QQQ의 1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무려 마이너스 36%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 마이너스 36%짜리 상품을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많이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또 한번 드러났죠.
대중과 반대로 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8월 13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JP모건에 따르면은 8월 초에 소액 투자자의 주식 매수가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해하던 기관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확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그 비중이 62%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불안해하던 기관들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다시 이제 상승을 외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또 상승에 관한 리포트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불안해서 빠져나와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볼 때 지금 깊은 하락을 걱정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그리고 불안해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올라왔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